안녕하세요. 느린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신사고 수학 1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넣는다면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되겠죠. 한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항은 두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것이니까 A,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했으니까 AR의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옆으로 와서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첫째 항과 이 공비의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항번호가 1일 때 공비의 지수는 0이죠. 그다음 항번호가 2일 때는 공비의 지수가 1이 됩니다. 그다음 항번호가 3일 때는 공비의 지수가 2가 되네요. 항번호가 4일 때 공비의 지수는 3 이렇게 됩니다. 즉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그러면은 n일 때는 n-1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차이가 1씩 나기 때문에 n번째 항은 공비의 지수가 n-1이 되면 되겠어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는 A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 걷어제곱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등비수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 걷어제곱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n번째 항은 무엇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첫째 항 그죠? 공비 마이너스 2. 예, 요게 항 번호가 n이니까 요거는 n-1 걷어제곱.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 AN은 자, 첫째 항이 48이죠. 그죠? 그러니까 48 곱하기 공비 n-1죠. 그죠? 공비만 구하면 돼요. 자, 공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48 곱하기 2분의 1 하면 24가 되겠죠. 그죠? 48분의 24. 그다음에 24분의 12, 즉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나열한 이러한 수열입니다.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항 A는 48 곱하기 2분의 1의 n-1 제곱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했죠. 자, 1번 그냥 간단하게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은 일반항 쉽게 구할 수 있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공비가 4예요. 항번호가 n이면 얘는 n-1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얘 n번째 항은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곱하기 이게 n-1 제곱인데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곱했네요.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해 나갔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 걷어제곱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반항을 구하면은 10번째 항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86은 몇째 항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의 n-1 제곱 이것이 일반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1번 문제 풀어보시면 10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n 대신에 10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10 마이너스 1 하면은 9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9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의
9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앞에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9 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86은 제 몇 번째 항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 제곱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486이잖아요. 이때 n에 무엇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86이 되느냐?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의 n-1 제곱은 양변에 2로 나눠 보세요.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43이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4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n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n은 n-1이 5이니까 n은 6이 되겠죠. 그죠? 6. 따라서 6에 해당되는 답은 마이너스 486은 제 6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제2항이 마이너스 10이고 제5항이 1250일 때에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항 AN이잖아요. 얘는 AR의 n-1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보시면은 2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어요. 즉 2항이 마이너스 10 a 곱하기 r 하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5항이니까 AR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이 125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1식, 2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2식 나누기 1식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약분되죠. R의 4제곱 R로 나누면 R의 세제곱이 되겠죠. 1250 나누기 마이너스 10 하면은 마이너스 12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25라는 것은 그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R은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1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세요. 일식에 대입을 여기 해 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 첫째 항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정리해 보시면은 일반항 AN은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일반항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의 n-1 제곱이 됩니다. 문제 4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구해 보겠는데요.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되죠.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은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1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이 27이라는 얘기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7이 됩니다. 그래서 1식, 2식이 있는데 2식 나누기 1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약분되고요. R의 세제곱은 27 나누기 1이니까 27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R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이 3이면은 요게 일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A 곱하기 9예요. 9로 나누면은 첫째 항은 9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자, 1번의 일반 항은 9분의 1 곱하기 3의 n-1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이 48이란 얘기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48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384라는 것은 a 곱하기 r의 6제곱이 마이너스 384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1식, 2식이라고 놓고 2식 나누기 1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약분되고요. R의 S제곱 나누기 R의 세제곱은 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84 나누기 48을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8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요놈을 어디에다 대입을 해 보시면 되나요? 그죠? 일식에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은, 당연히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 일반항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문제 5. 공비가 2, 제5항이 48인 등비 수열에서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인데 이것이 600 이상이 될 때에 이 n이 언제부터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앞에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자, 공비가 주어졌고요. 제5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에 이게 5항이니까 4제곱이 되겠죠. 얘가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는 48 나누기 1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첫째 항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항이라는 거는 3 곱하기 공비 2의 n-1 제곱이 되는데요. 이것이 600 이상이 되는 것은 처음으로 이 n이 언제부터이냐? 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2의 n-1 제곱은 3으로 양면을 나누면은 20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근데 우리 2의 7제곱은 얼마예요? 128이죠. 그죠? 근데 2의 8제곱이 얼마냐면은 256이 되거든요. 즉, 2의 n-1제곱이 20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요 n-1이 8부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n-1이라는 거는 최소 8부터입니다. 즉 n은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 정리해 보시면은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것은 제 9항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 9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 6번. 어떤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넓이를 변경할 때 넓이 조정에서 50%를 적용하면 사진의 넓이가 원래 사진의 50%로 줄어든다고 한다. 처음 사진의 넓이가 2048제곱센티미터일 때 50%를 적용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한 후에 사진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음. 자, 이거 보시면은 원래의 넓이가 이 넓이가 얼마냐 하면은 2048평방미터입니다. 근데 한번 그죠? 한번 이렇게 축소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축소하면 이게 절반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은 n을 10번 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2048에다가 2분의 1 절반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24가 될 거예요. 1024. 그리고 공비는 절반씩 줄여드리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첫째 항이 1024, 공비가 2분의 1일 때에 자, 일반 항은 1024 곱하기 2분의 1의 n-1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10번 축소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10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예요. 1024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1024라는 것은 2의 10제곱입니다. 이거에다가 2의 9제곱분의 1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 정리해 보시면은 2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이 아닌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에 요 B는 이 A와 C의 중항이죠, 중항.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등비중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와 B 사이의 B와 C 사이의 B가 서로 일정하죠, 등비수열은. 즉, A분의 B는 B분의 C가 돼요. 즉, B의 제곱은 AC가 되죠. 그죠? B의 제곱은 AC. 등비 중항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항의 제곱은 양쪽에 이웃하는 양쪽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기에서 세수 3A48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면 A는 상가 48의 등비중항이라고 했어요. 즉 A의 제곱은 3 곱하기 48에 대해서 144가 됩니다. 자, A의 제곱이 144란 얘기예요.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등비중항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중항이 12 또는 마이너스 12가 됨을 여러분들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 다음 네 수가 주어진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실수 AB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6A 54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즉 A의 제곱은 6 곱하기 54가 됩니다. 자, 6 곱하기 54면 324가 되겠죠. 324라는 것은 뭐의 제곱이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8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A가 18일 때, 그죠? 이거일 때. A가 18이면은 6 곱하기 3에서 18이 되잖아요. 그죠? 18 곱하기 3 하면 54가 되고요. 즉, 공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공비 R이 3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54 곱하기 3 하면은 162가 되죠. 그죠? 16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8일 때는 공비 R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B가 무엇이 되냐면은 마이너스 16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답을 정리해 보시면은 A는 18, 그다음 B가 162 또는 A가 마이너스 18, 그다음 B가 마이너스 16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 여기서 8B 128이 등비수를 이루고 있죠. 이 순서대로. 그러면 우리는 B의 제곱은 자, 8 곱하기 128이 됩니다. 즉 102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B의 값이 그죠? 이때 B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024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2의 제곱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B가 32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32일 때. 근데 B가 32야, 여러분들. 요게 B가 32라고 생각해 보세요. 32. 그러면 얼마를 곱한 거예요? 그죠? 4를 곱한 거죠. 공비가 4란 얘기예요. 공비 R이 4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비 R이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이므로 우리는 A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비가 4이니까 A 곱하기 4에서 8이 됐다는 얘기는 A는 2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B가 마이너스 32일 때 한번 생각해서 마이너스 32일 때, 공비 R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정리해 보시면은 A가 2일 때의 B는 32가 되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3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